지금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전제 효력을 정지했는데 네. 근데 그 효력 정지했다는 말씀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난해 11월에 효력 정지한 거 아니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난해 11월에는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9.19 군사 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니 그때 어차피 북한도 폐기한다고 한 거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효력 정지 다 하는 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법을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는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은 네.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또 법을 지키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네.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서 혼란을 가듯이 이러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오물 풍선을 북한에서 1,000여 개 이상 우리 쪽으로 보내서 네. 혼란을 시켰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배인데 그러면 정전협정 위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럴 때마다 정전협정 위배 효력 정지를 해달라 파기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전협정 위배를 많이 할 때마다 정전협정 지키라고 우리가 강요를 하고 북한에 요구를 하고 정정 위반 사례를 조사해서 국내나 국제사회에 공표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런 도발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은 오물풍선 온 거는 정전협정 위배인데 애무섭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맞지 않는 그래서 부분이 9.19 있다.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윤석열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알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무조건 지우기 하려고 예. 하는 안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9.19 군사합의의 원뜻만 정확히 알면은 그것은 이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효력이 정지가 되면 그러니까 네. 9.19 군사 합의 덕분에 우리가 일단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좀 막아왔다. 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현충일 이제 추념사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해놓고 제출하라고 효력 정지를 해놓아야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서북도서 또 군사분계선 5km 안에 여기서 훈련도 하고 북한을 향해서 우리 힘이 이렇게 세다. 까불지 마라. 뭐 이른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군사 대비태세하고는 거의 함수관계가 없어요. 사실 9.19 군사합의가 된다고 해서 효력이 계속 유효할 때도 GOP에서 지상에서는 경계 작전을 차질 없이 해왔던 것이고 네. 해상에서도 NLL에서 우리 해군들이 철통같이 경계를 했던 것이고요. 공중에도 마찬가지 경계를 하고 있는데 네. 무슨 군사 대비태세의 영향을 그 제한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에 어폐가 있고 네. 물론 훈련이라든가 또는 감시하는데 약간의 제한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 측 항상 군사학에서는 우리도 봐야 되고 적도 봐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는 손자병법의 말도 있잖아요. 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는 것인데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은 위태로워지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는데 북은 훨씬 더 제한을 많이 받았던 게 9.19 군사 합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판을 제거했다고 봐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었잖아요.
정전 협정의 핵심은 지상에 완충 구역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남쪽 2km에서 4km의 완충 구역, 비무장지대를 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총을 들고 또는 무장을 중무장을 하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 분계선 안에 비무장지대가 사실은 그동안 의도적이든 또는 우발적이든 충돌을 남북한의 휴전선 일대에서 막아준 게 사실이에요. 4km 안에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해상과 공중에는 사실은 완충 구역을 6.25 전쟁이 끝나고 두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해군력과 공군력이 우리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전 제해권, 공중권, 제공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완충구역을 둘 필요가 그때는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북한의 해군도 강해지고 공군도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서해 NLL 일대에서는 무력 충돌이 잦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가 서해 교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도 마찬가지 무인기 침투 이런 사례들이 빈번했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에서 인식하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에도 완충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충구역을 둔 것이 9.19 군사합의예요. 그러면은 지상의 완충구역은 9.19 군사합의하고 일부는 정전협정에서 한 거와 중첩이 되죠. 비무장지대 이런 건 그렇네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럼 오물풍선 넘어온 것은 사실 9.19 군사합의와는 관계없어요. 그 9.19 군사합의의 풍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무인기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유엔사 같은데 제기하고 유엔사에서 또 조사를 하고 유엔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이때다 싶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니까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안전판을 제거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뭐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또 오물풍선이라는 게 뭐 쓰레기가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이제 화학 관련된 생화학 무기 이런 그렇죠. 것들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북한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군사합의 폐기하면서 확성기도 설치하고 여러모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오염 풍선 보낸 것은 명백히 북한이 참 너무나 더티하고 그렇죠. 치졸한 오물풍선. 도발이죠. 네. 네,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은 진짜로 치졸하고 더티하고 이러한 도발은 대단히 규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치도 문제가 많아요. 군과 대통령실 조치 다 못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오물풍선이 왔을 때 군에서는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총 한 발 못 쏜 겁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네, 예. 그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네. 고무풍선을 격추시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군에는 무대응으로 해놓고 별명이 참 가관이에요. 가관이요. 예를 들어서 총을 쐈는데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 했다. 첫 번째 이유가. 네. 두 번째 그 안에 이제 화생방 무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위험 물질이 있으니까 내려왔을 때 제거하는 게 낫다. 첫 번째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도 문제가 있어요. 고무풍선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대공하기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무인기나 북한 헬기나 전투기가 넘어왔을 때 그걸 잡는 하기를 대공하기라고 해요. 대공하기는 사격을 하면은 자폭 기능이 있어서 하늘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탄이 북으로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무풍선은 그럼 대공하기로 쏴서 격추를 시키는 것이 맞죠. 근데 총 한 발 못 쐈어요.
그럼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군사 분계선 북쪽 한 10km 지점 정도 내외에서 통상 북한은 보내요. 네. 너무 멀리 하던 방향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상공 한 짧게는 200-300m, 네. 높게는 한 2km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것은 1km 이내 거는 충분히 대공하기로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한 발 못 쏜 거죠.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격추시키는 게 좋은 거고 네. 그 안에 오염물이 있어서 그래도 피해가 적었지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나 폭발물이 있었으면 예. 후방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사격해서 격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생방 무기가 있는 경우는 군은 보호 장비가 있어요. MOPP. 그런데 후방에 있는 우리 아유, 그럼요. 국민들은 보호 장비도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조치도 못했고 네. 1일차에 260개가 넘어왔는데도 못했고 며칠 지나서 한 1000여 개 넘어왔을 때도 못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대통령실은 어땠냐? 이것은 진짜 새로운 더티한 도발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인데 260개 넘어왔을 때는 NSC도 열지 않았어요. NSC를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어디 갔느냐? 국민의 연찬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기분 좋다 하면서 그 어퍼컷 날리고 세레모니 하고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그 천역에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그제서야 NSC를 열고 뭐 학생기 이런 걸 재개하겠다 9.19 군사합의 효력 그제서야. 정지하겠다는데 대통령실에서 하는 조치도 군사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조치, 기타 조치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이런 조치를 하니까 점점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9.19 내놓는 해답들이 아주 잘못된 해답들만 하고 역사적인 어떤 오점 패착을 남기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넘어왔으면은 그 왜 넘어왔는지 원인을 따져보고 네. 원인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오물풍선에 대해서 확실히 거기 맞는 대처법을 내놔야 되는데 뭐 원인 제거도 안 되는 것이고 탈북단체가 또 어제 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북 전단을. 네. 그리고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책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네.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목소리만 내고 당연하죠. 있다는 거네요. 오물풍선 넘은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해놓고 그럼 정전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하는 효력 정지라고 하는 다른 묘한 해답을 내놓고 있으니 너무 어이없는 거죠. 어이가 없다. 네.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이 대통령실에서 왜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내온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오물풍선이 오면은 어떻게 하고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일단 없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 의심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지지율이 21%로 최저점을 찍고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는 또 그런 지난주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네. 또는 총선에서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니 여론이 최악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런 국면 전환을 이런 데서 찾지 않나.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하는 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오면은 꼭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지만은 또 한편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든가 또는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푸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는 다른 건 남북 없어요. 그 장성급 회담을 제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죠. 국제사회에서는 이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 있으면은 다양한 옵션을
만작거리요. 그 만지고 있는 거죠. 외교적인 옵션, 경제적인 옵션, 뭐 또 다양한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군사적인 옵션인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예, 정부는 바로 군사적인 옵션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지금 계속 네. 몰려오고 있고 네.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낮춰야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또 우리 경제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없이 잘 될 텐데 그건 아예 생각이 없다, 안중에 없다.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죠. 어. 위기 관리 능력이 사실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남북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네. 늘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메커니즘이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안보가 불안하면은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이 우리 투자금들이 빠져나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위기 관리를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조심조심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하는 방법이죠. 상대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상대가 내 뺨을 치면 나도 뺨을 치고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위기관리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럼 네. 그동안 지금 통일부가 왜 있고 외교부가 왜 있습니까? 국방부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그렇네요. 않아요? 예. 어. 외교적인 어떤 조치나 노력은 아예 없고 네,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걱정됩니다. 네. 이게 뭐 국지전 더 악화되면 국지전에 더 나아가는 그런 네. 충돌이 있을까봐 뭐 북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지금 확성기를 틀어대고 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성기 방송도 지금 준비하고 언제든지 네, 틀 수 한다고 있고 한다고요. 북한이 달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실제 학성기를 트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요. 남북 관계 발전법에 예, 보면은 네. 실제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전단만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그 위원으로 위원 결정을 했고 했죠. 예. 그 항목에 보면은 1조와 2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학성기를 든다든가 네. 2조에는 시각물 그러니까 뭐 여기 밤에 북한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못하게 돼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두 개 항목이 아니고 전단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학성기를 틀 경우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네. 보여져요. 네.